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입니다. 다들 내 차는 좀 돈을 많이 받고 팔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 누구나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중고차 매장에 가서 실제로 딜러를 만나니까 내 생각보다 강가를 많이 당한 기억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막 매입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느낀 어떻게 하면 강가를 가장 적게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 팁은 만나기 전에 내 차 상태를 그대로 딜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뭐 용도 이력이 있으면 용도 이력이 있다, 외관에 수선할 부분이 있다, 이걸 명확히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보통 차량을 판매할 때 딜러들에게 예상 견적을 받고 딜러들을 만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예상 견적, 내 차의 금액을 받을 때는 외관 부분에 뭐 스크래치나 이런 게 가만히 안 된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딜러들이 가장 단가를 쉽게 하고 편하게 하는 부분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외관 부분이에요. 외관 부분에 하자가 있을 때 뭐 딜러들도 강가를 하는 건 당연합니다. 가져가서 수선을 해야 될 부분들은 강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딜러들마다 강가하는 강가폭이 다르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포토가 있는데 여기 스크래치가 있어. 어떤 딜러는 뭐 7, 8만원 가고 어떤 딜러는 20만원, 30만원 강가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더 문제는 어떤 딜러들은 정말 미세한 스크래치 이런 거 넘어가는 딜러들도 많습니다. 근데 어떤 딜러들은 요만한 문콕도 부위가 큰 것처럼 똑같이 강가를 하는 딜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견적을, 내 차 스파크를 어떤 딜러는 300만원을 불렀고 어떤 딜러는 250만원을 불렀어요.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300만원 부른 딜러를 데리고 오겠지만 외관 이거 뭐 이런 요목조목 잘라서 실제로 매입해가는 금액은 더 쌀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소비자는 알 방법이 없죠. 그래서 방법이, 내 차가 얼마나 강가가 당할지 불안해하지 말고 외관 부분 같은 경우는 다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고 사진을 찍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딜러랑 만나기 전에 이 차가 외관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얼마나 강가가 될까요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고 고지를 받으면 됩니다. 고객이랑 만난 후에는 일단 뭔가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래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서 생각보다 더 많이 강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나 유선상으로 이 부위가 얼마나 수선비가 나올까요? 라고 했을 때는 혹시나 또 다른 딜러랑 비교해가지고 물어볼까봐 강가를 최소화한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사전에 대화를 통해서 이 부분은 얼마가 강가될지를 명확하게 하고 만난다면 서로 뭐 얼굴 붉힐 일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진짜 잘 모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차 팔기 전에 카센터 한번 갔다 오기입니다. 연식이나 키로수가 오래된 차들은 차에 하자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엔진에 뭐 트러블이 생기던가 누유가 생기던가 아니면 핸들에 조향장치에 문제가 생기던가 뭐 하체에서 잡음이 나던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당연히 이렇게 고장이 있는 부위에 대해서도 강가가 당연히 발생을 하는데요. 이것도 문제가, 딜러를 만나서 이제 딜러가 예를 들어 누유가 있으면 강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일반 소비자들은 이 딜러가 지금 뭐 무슨 부위를 가지고 얼마나 강가하는 게 이제 적당한지를 선을 몰라요. 정말 단순하게 뭐 국산차에 가스켓 같은 것만 갈아도 되는 상황인데, 야, 이거는 엔진 누유가 너무 심하니까 100만원 강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내가 이 차를 내가 직접 수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많이 강가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카센터를 다녀와야 됩니다. 카센터를 가서 고쳐서 팔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점검을 받으면서 뭐 예를 들어 하체에 소리가 난다, 그럼 이거 뭘 갈아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어떻게 진단을 받아서 수리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부당한 강가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애초에 카센터에서 눈탱이를 맞아 버릴 수도 있으니까 신뢰 가는 곳에 가서 견적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마치고 딜러를 만나서, 야, 이거 하체에 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한 80만원을 강가해야겠는데요? 라고 했을 때 이거 제가 최근에 카센터 가보니까 활대 링크만 교체하면 돼서 12만원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강가를 안 당한단 말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차의 사고를 내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차를 운행하다 보면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 긁어가지고 휀다나 뭐 문을 교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알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딜러에게 교환 부위를 미리 알려드려야 됩니다. 왜냐면 그냥 딜러들에게 뭐 연식 키로수만 알려주면 딜러들이 이 차가 사고가 난지 안 난지 모르기 때문에 무사고 기준으로 견적을 봅니다. 근데 무사고 기준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 이 포터를 뭐 500에 불렀어요. 근데 갔는데 사고차다, 신나게 까는 거죠. 그래서 차를 팔기 전에 내가 내 차에 대한 사고를 알고 있어야 되고 딜러에게 그 사고가 어디 부위인지 정확히 고지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신차를 샀을 경우에 뭐 내가 사고가 나서 교환을 했다, 수선을 했다 하는 부위들은 정비 내역서를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고차를 산 경우에는 성능점검표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사고를 나타내주는 그 표시 부위인데 그걸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거래 같은 경우는 진짜 사고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성능점검장을 방문해서
뭐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내 차의 사고가 어떤 건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번외로 야,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강가를 너무 많이 맞을 것 같으면 외관 부분이나 아니면 뭐 누유되는 부분, 하체 부분들 고쳐서 파는 게 맞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중고차 딜러들이 정말 정직한 사람을 만난 경우에는 이렇게 하자가 발생했을 때 사실상 일반 소비자분들보다 더 싸게 고치거나 수선을 할 수 있습니다. 외관 같은 경우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딜러한테 주고 딜러가로 고쳐라, 그리고 딜러가만 감가해라,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고요. 자, 오늘 이렇게 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는 중고차 매장에 내 차 팔기, 그때 내 차의 금액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 좀 더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